정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우려로 크루즈선의 입항을 한시적으로 금지합니다. 이에 따라 내일부터 부산과 제주 등으로 들어올 예정이던 크루즈선의 입항이 전면 취소됩니다. 유통업계도 휴점을 실시하며 대대적 방역에 나섰습니다. 당장 매출이 줄더라도 소비자들의 불안을 잠재우는 게 낫다는 판단인데요. 신종 코로나에 대응하는 유통업계의 모습 살펴봅니다. 지방 부동산 시장이 부산, 울산, 경남, 이른바 부울경을 중심으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전, 대구, 광주의 집값이 고점에 다다랐다는 전망에 시세 차익 기대감이 낮아졌다는 분석입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0.4%에 그치며 36개 회원국 가운데 33위까지 떨어졌습니다. 전문가들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소비가 줄며 물가 상승률이 더 낮아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센 뉴스 플러스 시작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뉴스 플러스 서정덕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정부가 크루즈선의 국내 입항을 일정 기간 금지합니다. 밀폐된 공간에서 승객 간 접촉이 잦아 감염병 확산 위험이 높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겁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오늘 정부 세종청사에서 정례 브리핑을 열고 11일부터 이틀간 부산에 들어올 예정이던 크루즈선 2척의 입항을 취소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23일과 24일 부산과 제주에 각각 들어올 크루즈선과 또 27일 부산에 도착하는 크루즈선 2척의 입항도 모두 금지합니다. 다만 기름을 넣거나 용품을 공급하는 배의 국내 입항은 허용됩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우려로 인해 올 들어 국내 주식형 펀드에서 2조 원가량의 자금이 빠져나갔습니다. 금융정보업체 FN가이드 자료에 따르면 설정액 10억 원 이상 국내 주식형 펀드 961개 설정액은 지난 7일 기준 총 54조 3,355억 원으로 연초 이후 2조 32억 원이 감소했습니다. 국내 주식형 펀드 유형별로는 연초 이후 액티브 펀드에서 4,529억 원이, 인덱스 펀드에서 1조 5,503억 원이 각각 순유출됐습니다. 반면 안전자산으로 분류되는 국내 채권형 펀드에는 연초 이후 2,626억 원이 순유입돼 자금 유출입이 주식형 펀드와 반대 흐름을 보였습니다. 이 같은 흐름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여파로 시장 변동성이 커지며 주식 등 위험 자산에 대한 회피 현상이 강해졌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확산되자 일반 소비자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유통업계가 휴점을 실시하고 또 대대적인 방역에 나섰습니다. 고객 안전을 위해 문을 닫아 매출을 포기하면서까지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한 선제적 대응에 나선 건데요. 문다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마스크를 쓴 소독 전문 업체 요원이 소독약을 뿌리며 매장 구석구석을 방역합니다. 이곳은 서울시 송파구에 위치한 BBQ 헬리오시티점. BBQ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부터 고객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프랜차이즈 업계 최초로 오늘부터 전 매장을 대상으로 순차적인 방역에 돌입했습니다. 저희 회사에서는 우리 고객들의 우려를 일시에 해소하고 그다음에 안전적으로 저희 제품을 즐길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이렇게 방역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오늘을 시작으로 해서 그 방역 업체와 그 협의를 통해 가지고 날짜를 잡아서 순차적으로 전국적으로 확대해서 방역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주요 백화점들도 일제히 문을 닫고 방역에 나섰습니다. 롯데백화점은 오늘 서울 명동 본점을 제외하고 전국 모든 점포를 휴점하며 방역에 나섰고 신세계백화점도 전국 점포에 문을 닫고 방역을 실시했습니다. 현대백화점도 본점과 미아점을 제외한 13개 점포를 휴점하고 방역을 진행했으며 갤러리아 백화점은 실시간으로 매장을 소독 중으로 이달 중 방역에 나섭니다. 이처럼 2월에 별도 휴점을 진행하는 것은 백화점 업계에선 이례적인 일입니다. 통상적으로 주요 백화점들은 매월 한 차례 주로 월요일에 문을 닫는데 2월의 경우
1월에 신정과 설 연휴가 겹쳐 휴점일이 많아 영업을 해왔기 때문입니다. 이는 휴점으로 매출이 줄더라도 당장은 커지는 소비자들의 불안을 잠재우는 게 낫다는 판단입니다. 이처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유통업계가 휴점까지 강행하며 대응하고 있지만 언제 사태가 진정될지 알 수 없어 유통업계의 불안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문다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산하기관인 공영쇼핑이 전국 마스크 제조업체 43곳을 섭외해 마스크 100만 개, 손소독제 14만 개를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확보한 물량은 17일부터 긴급 편성 방송을 통해 판매됩니다. 우선 17일에 손소독제 2만 개를, 19일엔 마스크 15만 개를 팔 계획입니다. 해당 제품들은 배송비 등 기본 경비만 포함된 가격으로 마진 없이 판매합니다. 특히 마스크는 최근 시중 유통가인 개당 3,000원의 3분의 1 가격인 약 1,000원에 판매할 예정입니다. 한정된 물량을 고려해 고객 한 명당 한 세트로 구매를 제한합니다. 배송 전 주소 확인 절차를 거쳐 가능한 1가구 1세트 구매가 이뤄지도록 유도할 방침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파급력이 재차 확산되는 분위기에 글로벌 증시가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반등에 성공했던 우리 증시도 다시 하락하며 박스권 등락을 이어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증권업계에선 당분간 박스권 장세를 감안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한데 금일 증시 마감 상황 먼저 전해드린 뒤에 현 시장 상황 취재 기자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한 사망자가 중국에서 900명을 넘어선 가운데 중국 경기 침체 우려까지 제기되며 아시아 증시가 전체적으로 조정받았습니다. 우리 시장도 하락장을 맞이하며 코스피는 0.49% 하락한 2201.07포인트의 거래를 마감했고 코스닥은 반등에 성공하며 0.51% 상승한 676.07포인트의 장을 마쳤습니다. 거래소 시가총액 상위주들 전체적으로 하락한 가운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의 전기전자 업종과 현대차 등의 운송장비 업종, 또 철강 업종의 조정폭이 컸습니다. 코스닥은 제약바이오 업종과 엔터 업종 상승에 힘입어 시가총액 상위주들 대다수 상승 흐름 가져가며 지수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서울경제TV 서정덕입니다. 금일 시황 만나보셨고요. 증권부 양한나 기자와 함께 시장 상황 좀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잠잠해졌나 싶었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다시 늘어나고 있어요. 중국에는 사망자 수가 지금 900명을 넘어섰다고 하고 국내 확진자 수도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현재까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국내 확진 환자가 추가로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이로써 국내 확진자 수는 27명을 유지 중이고요. 이 가운데 3명이 퇴원을 했고 이로써 24명이 지금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격리돼서 검사를 받고 있는 의심 환자는 총 809명으로 어제 오후와 비교해서 79명이 줄어들었습니다.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고 격리 해제된 사람은 257명이 늘어나면서 1,940명을 기록했습니다. 예, 휴일에 조금 늘어나나 싶었는데 다행히 오늘은 더 이상 추가 확진자가 발생하진 않았는데 공포심은 계속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만 공포를 느끼는 게 아니라 시장도 함께 공포감에 눌리는 모습이죠. 네, 그렇습니다. 여전히 신종 코로나가 미치는 영향을 해소되지 않고 있고요. 지난주에 단기적으로 반등폭이 컸던 만큼 시장이 부담을 가지면서 차익성 매물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주에 감염병 확진자 수 증가세가 둔화하고 또 완치자가 늘어난다 이런 소식 덕분에 긍정적인 전망이 고개를 들면서 코스피가 4% 넘게 반등세를 보였는데요. 실물 경제에 미친 타격이 예상보다 클 것이라는 우려가 또 제기되면서 다시 비관론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대신증권에 따르면 지난 한 주간 코스피 기업의 올해 1분기 영업이익 전망치 평균은 3.2% 하향 조정됐습니다. 특히 조선이나 에너지, 철강 등 경기 민감 업종들 위주로 전망치의 하락폭이 컸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 좀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지난주에는 오른다 그러더니 이번 주에는 또 어둡다는 전망을 내놓느냐라고 볼멘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당분간 증시 흐름이 좀 어떻게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까? 네, 시장 전문가들은 당분간 증시가 박스권 장세를 이어갈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
또 이 신종 코로나에 대한 불안감으로 단기 경제 지표들 역시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이면서 경제 지표들이 부정적으로 나올 때마다 단기적으로 급등락하는 흐름을 보일 수도 있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또 앞으로 확인해야 할 이 경제 지표들이 어떤 것들이 있냐면요. 중국의 1월 소비자 생산자 물가가 나오고요. 또 미국의 1월 소매 판매 산업 생산 지표가 있고 미국의 2월 소비자 신뢰 지수 등이 나올 예정입니다. 경기 불안으로 인해서 중국과 미국이 경기 부양 체계도 나설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이 경기 부양 정책은 또 증시 상승을 부추기는 요인이 될 수 있어서 향후 흐름을 지켜보는 게 좋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김용구 하나금융투자연구원이 코멘트 주셨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파장이 직접적으로는 결국 이제 아무래도 이제 모호성, 공포심 이런 거 자극하는 변수니까 이제 심리단에도 중요하게 작동을 하지만 적어도 이제 수출이라든지 펀더멘탈로 보면 결국은 이제 중국 쪽 이 서플라이 체인이 어쨌든 이제 조업 차질을 본격적으로 빚고 있고 올스톱되는 상황이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중국 양회 전후에서 정책 부양 시도들이 얼마큼 나타나줄 수 있는가 아니면 실물 지표가 어느 정도 고개를 들어줄 수 있는가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전체적으로는 소강 상태가 좀 지속되지 않겠는가. 이렇다 할 호재가 없는 상황 속에서 박스권 등락을 거듭하면서 일단은 중국 쪽을 기대해보는 수밖에 없다. 다소 호재가 없는 시장인 것 같은데 이런 상황에서 투자 전략은 어떻게 세워가는 게 좋겠습니까? 네, 결국은 개별적인 종목 중심으로 대응을 하는 수밖에 없다라는 조언이 나오는데요. 결국에는 펀더멘탈 측면에서 반도체를 비롯한 IT 종목들과 2차 전지, 전기차 등 그런 기술주에 주목하라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김병현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코스피에서 이익가식성이 가장 높은 업종이 반도체라고 설명했는데요. 올 들어 코스피 순이익 증가율이 작년 대비 33%에 달했는데 여기서 삼성전자 등 반도체 비중이 절반에 가까운 15.6%포인트를 차지했습니다. 이 반도체 실적 추정치 역시 코스피 업종 중에서 최상위에 있었는데요. 지난주 외국인의 순매수 규모 60% 이상도 이 반도체에 집중이 됐습니다. 외국인은 지난주에 삼성전자를 4,458억 원어치 순매수했고요. SK하이닉스는 731억 원어치를 사들였습니다. 김혜은 IPK 투자증권 연구원 역시 시장의 관심이 펀더멘털에 더 집중이 되면서 기존 주도주가 시장을 이끌어갈 것이라고 내다봤는데요. 김 연구원은 단기적으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더라도 주요국 중앙은행의 완화 정책들이 나오면 풍부한 유동성과 경기 개선 신호, 기업 실적 개선 등으로 인해서 이 주도주들의 펀더멘털이 탄탄하게 이어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또 이들 IT와 2차 전지 관련 종목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화학, 삼성 SDI, 삼성전기 등이 꼽히고 있고요. 김용구 하나금융투자연구원은 이 신종 코로나 변수에서 좀 한 발짝 떨어져 있는 셀트리온이나 삼성바이오로직스 등 바이오 대형주들을 살펴보라는 의견도 덧붙였습니다. 네. 다시금 박스권에 갇히기 시작한 우리 증시 상황에 대해서 직관부 양한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지방 부동산 시장이 부산, 울산, 경남, 이른바 부울경을 필두로 연초 회복세를 보이는 모양새입니다. 대전, 대구, 광주의 집값이 고점에 다다랐다는 전망에 시세 차익 기대감이 낮아지며 이 부울경으로 투자자들의 관심이 옮겨가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하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대전, 대구, 광주, 이른바 대대광이 주목받았던 이유는 가파른 집값 상승률. 지난 3년간 대전, 대구, 광주의 매매 가격 상승률은 각각 21.84%, 9.32%, 16.97%를 기록했습니다. 지방 평균인 5.42%를 최대 4배 이상 상회하는 수치입니다. 시장에서 현재 대대광의 집값이 고점이란 전망이 나오자 투자자들의 관심은 부산, 울산, 경남에 쏠리는 모습입니다. 집값이 저점에 있어 매수 부담이 적으면서도 상대적으로 규제가 적고 지역 경기 회복 등 시세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는 판단에서입니다. 2018년 대비 2019년 부울경의 외지인 아파트 매입 건수는 부산 1,819건, 울산 1,485건, 경남 438건 순으로 3개 지역 모두 증가했습니다. 반면 대대광은 대전을 제외하고 모두 감소했습니다. 이런 분위기는 실거래가에도 나타납니다.
한국감정원의 주간 아파트 동향에 따르면 1월 마지막 주 기준으로 울산은 18주, 부산은 11주 연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경남의 경우 1월 넷째 주부터 상승세로 전환됐습니다. 최근에 부산 지역은 지난해 조정대상 지역 해제 이후로 좀 상승폭, 회복세가 굉장히 좀 두드러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울산 경남 지역들 같은 경우는 과거에 워낙 지금 침체 기간이 좀 오래됐었다가 침체가 확실히 둔화되고 보합 혹은 일부 지역에서 상승하는 이런 양상들 나타내고. 지역 경제가 회복세를 보이자 부동산 시장에도 파란불이 켜졌다는 분석입니다. 지난해 하반기 현대중공업이 대형 선박을 연이어 수주하는 등 울산과 거제 등 경남 지역의 주택 수요가 늘었습니다. 서울경제TV 이하라입니다. 아파트값 상승에 비해 매입에 따른 금융비용 오름세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동산 정보서비스 직방은 지난해 4분기 아파트 실거래 자료를 토대로 주택담보대출 비율 40%를 가정해 구매 대출 이자액을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전국 아파트 구매 대출 이자액은 직전 분기보다 0.9% 상승한 연 380만 원에 그쳤습니다. 반면 아파트값 평균 실거래가는 4% 이상 높아져 금융비용 부담이 적은 환경이 이어졌습니다. 다만 이번 조사에서 9억 원 초과 LTV 축소 등 12.16 대책의 규제 내용은 반영되질 않았습니다. 친환경차에 대한 인기가 높아지며 지난해 글로벌 전기차 판매량이 10% 늘었습니다. 특히 현대차그룹은 코나 EV의 판매 견인으로 독일 폭스바겐을 제치고 6위로 올라섰다고 하는데요. 정세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친환경차에 대한 관심이 이어지며 지난해 글로벌 전기차 시장이 10% 성장했습니다. 현대차와 기아차는 글로벌 전기차 판매 실적으로 각각 9위와 11위였고 현대차그룹은 6위로 올라섰습니다. 자동차 업계와 미국 전기차 전문 매체 인사이드 EV스에 따르면 지난해 글로벌 전기차 판매는 220만 9,800대로 전년보다 10% 증가했습니다. 작년 전기차 판매 1위 브랜드는 테슬라로 세계 시장에서 36만 7,800대를 팔았습니다. 2위는 중국의 비아디가 올랐고 이어 베이징 자동차와 상하이 자동차 순입니다. 5위에는 독일 BMW가 올랐습니다. 현대차는 7만 3천 대를 팔아 폭스바겐과 닛산, 중국 지리자동차에 이어 9위에 올랐습니다. 기아차는 일본 도요타에 이어 11위였습니다. 현대차와 기아차 판매 실적을 합해 현대차그룹 실적으로 보면 총 12만 6천 대로 폭스바겐을 제치고 6위로 올라섰습니다. 내수 판매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국 업체를 제외하면 3위입니다. 모델별로는 테슬라가 작년 본격적으로 공급한 모델3가 30만 75대로 글로벌 1위의 베스트셀러로 등극했습니다. 현대차 코나 EV는 9위에 올라 한국 차량으로는 유일하게 톱10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서울경제TV 정세미입니다. 한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년 만에 전 세계 주요국 최하위권으로 떨어졌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통계 집계 이후 최저인 0.4%에 그치며 36개 회원국 가운데 33위를 나타냈습니다. 민간경제 물가 상승 압력을 의미하는 OECD 기준 근원 물가 상승률도 0.7%까지 낮아지며 29위로 떨어졌습니다. 전문가들은 수요 측 물가 상승 압력이 약해진 가운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소비가 줄며 물가 상승률이 더 낮아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미세먼지가 사회적인 문제로 떠오르면서 정부에서 다각도로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한다던가 신재생 에너지에 집중한다던가 여러 가지 지금 방법을 찾고 있는데 특히 태양광 발전 확장에 주력을 하고 있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미세먼지가 태양광 발전량에 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이야기 자세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K웨더의 반기성 센터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궁금한 게 우리나라 발전 부분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 양이 있다고 하는데 이게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우리나라 미세먼지 발생량의 12%가 발전 부분에서 발생을 하는데요. 예. 이 중에서 그러니까 이제 발전 부분이죠. 여기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의 90%가 석탄 발전소에서 나옵니다. 예. 이제 그래서 국가기후환경회의에서는 석탄 발전 가동을 중지하거나
또는 줄이는 방안을 정부에 제안을 했고요. 또 정부에서도 올겨울 석탄 발전을 획기적으로 줄여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서 석탄 발전을 줄이게 될 경우 다른 대체 에너지원 확보가 필요하게 되거든요. 예. 이를 위해서 정부는 LNG 발전이라든가 또는 신재생 에너지원 확보를 지금 늘리려고 하고 있지요. 예, 다각도로 지금 노력 중인 건데 문제는 좀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시간 소요가 좀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태양광 발전의 경우는 환경 파괴의 얘기도 지금 나오잖아요. 그렇습니다. 태양광 발전 같은 경우는 저 많은 지역에서 민원이 제기되고 있고요. 예. 또 환경단체들도 환경 파괴를 비난하고 있거든요. 제가 이제 며칠 전에 울산발전연구원이 제안한 내용이 앞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태양광 정책이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좀 소개해 보았으면 하는데요. 울산발전연구원은 시민 참여를 통한 태양광 보급 확대 모델을 제시해주는 연구 보고서를 발표를 했는데요. 예. 연구를 수행한 김형우 박사는 민원으로 인한 재생에너지 발전 시설의 인허가 취소가 많이 생기는 상황을 고려할 때 시민이 직접 투자하고 이익을 같이 공유하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태양광 발전 시설 보급을 위한 사업에 이익 공유 체계를 도입을 해서 주민의 수용성을 높이고 주민소득 증진에 기여하는 시민 참여형 태양광 보급 확대 사업을 할 경우 유효한 전략이 될 것이라는 거죠. 울산시 같은 경우에는요, 환경단체와 기업과 함께 사랑의 햇빛 에너지 보급 사업을 지금 현재 펼치고 있거든요. 이 사업은 에너지 소외계층을 위해서 태양광 발전 시설을 무료로 설치해놓은 사업이라고 합니다. 예, 수용성 높이고 뭐 이익 공유한다면 조금 더 잘 시행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문제가 태양광 발전소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태양이 없으면 발전량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흐리거나 비 오면. 그렇습니다. 비가 오는 날이나 구름이 짙게 낀 날의 전력 효율은 채 10%가 되지 않아서 태양광 발전의 최대 취약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작년 3월에 미세먼지 대란 기간 중에 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미세먼지도 태양광 발전량을 줄이더라는 겁니다. 작년 3월 1일부터 6일까지 전국이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 속에서 고통을 받았지 않습니까? 예. 이때 미세먼지로 인해서 발전량이 줄었다. 이게 이제 한국전력이 밝힌 내용입니다. 네. 말씀을 듣고 보니까 판넬이라는 거 우리가 잘 볼 수 있는데 그 위에 미세먼지가 뽀얗게 덮이게 되면은 아무래도 발전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한국전력 이번 분석은 6일 연속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시행되었던 2019년 3월 1일부터 6일까지 6일간의 발전량, 그리고 그 직전 6일의 발전량을 비교해 봤거든요. 예. 그랬더니 미세먼지가 많았던 날이 평균 19% 정도 줄어들었다는 것이죠. 분석 대상은 한전 5개 발전 자회사가 운영하는 태양광 발전소 12곳이거든요. 네. 이 중에서 이제 강원 동해, 경남 고성, 경남 하동, 전남 여수 지역은 미세먼지 농도가 그렇게 높지 않은 지역이기 때문에 분석에서 제외가 되었고요. 7곳을 대상으로 발전량을 분석해 보니까 미세먼지가 많은 날이 그렇지 않은 날보다 평균 19% 정도 적었습니다. 이 중에 서부발전이 운영 중에 있는 전남 영암 F1 발전소의 발전량이 25.4% 감소하면서 최고치를 기록을 했죠. 정말 미세먼지는 말이죠. 하나도 예쁜 곳이 없고 경제적으로도 많은 피해를 주는 정말 나쁜 기상 현상인 것 같습니다. 예, 정말 도움되는 게 1도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태양광 발전소와 미세먼지와의 관계에 대해서 들어봤고요. K웨더 반기성 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생충이 아카데미 작품상을 차지하며 아카데미의 역사를 새로 썼다라는 소식들 이미 많이 접하셨을 겁니다. 한국 영화 최초고요. 아카데미 92년 사상 비영어 영화의 작품상 수상은 처음이라고 하죠. 이에 봉준호 감독은 상상도 해본 적이 없는 일이 벌어져 너무나 기쁘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웃을 일 참 없었는데 웃을 일도 생겼고요. 대화할 기분 좋은 주제가 생겨서 참 다행인 것 같습니다. 뉴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